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실 이 음력설을 앞두고 부르시설을 좀 방문할 생각을 해서 오늘 여기를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한 생각이 들어요. 이 미혼모에서 탄생한 어린애도 문제고, 또 그 미혼모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회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잘 보호를 해야 할까 하는 많은 숙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보는. 미혼모에 의해 탄생한 어린애도 문제고 또 미혼모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숙제가 있다. 이 믿기 힘든 말은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대주의 유교 사상을 가진 국수주의자가 한 말이라고 느낄 정도의 낡고 구태한 생각을 가진 발언인데요. 이 발언은 누가 한 말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김종인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입니다. 미혼모도 문제고 미혼모가 낳은 아이도 문제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이 미혼모의 탓이라고 치부하는 그의 문제의식에서 국힘당의 한계를 느낍니다. 4.7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과연 그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까요? 또 내로남불의 여성단체들은 어떤 입장을 낼까요? 이수정 교수와 김재련 변호사,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심상정, 그리고 익히 들어 알만한 여권 인사들은 이번에도 선택적 정의를 실현할까요? 김 위원장이 발언이 나온 지 딱 12시간이 넘어갑니다. 어떤 여성단체도 인사도 입장이 없는 걸 보니 또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본데요. 언제까지 이 짓을 반복할 겁니까? 김종인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해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이 아이를 맡긴 장애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부적절한 발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아차 싶은 거죠.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 에라논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엄마의 경우에 또 힘든 것 같다. 강영실 에라논 원장이 아동학대 신문에 나는 많은 이들이 한부모 가정인데 한부모 복지상담소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법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해 서비스할 근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애로사항을 밝히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정신장애 등을 가진 미혼모에 대해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다고 표현했는데요. 국힘당 관계자는 에라논 관계자가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이 많아 돌봄과 보육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 데 대해 답변하면서 나왔던 표현이었다며 용어 선택에는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미혼모는 부득이하게 임신한 사람의 경우가 태반이냐, 미혼모라 해도 임신하게 한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등 황당한 질문을 에라논 쪽에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국힘당 관계자는 애써 김 위원장의 발언을 축소하려 애썼습니다. 구순 노역의 정치 꼰대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여성 비하 발언이 나왔습니다.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죠? 이런 발언을 하고도 아무 질책도 비판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언론과 여성단체는 숨은 쉬고 있는 겁니까? 미디어의 피해를 봐도 발만 동동 구르고 억울해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죽어나갔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최종적으로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자 이거죠. 가짜뉴스 구조를 추정하나 사실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 지침을 강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당론을 변경하며 입법 예정인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SNS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도 결국 추가했습니다. 엎드려서 절 바뀐 거죠. 울면서 겨자 먹긴 거고요. 우여곡절 끝에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하지만 이도 약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입법 예정인 법안을 보면 말이 징벌적 손해배상이지 5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배상액이 3배라고 해봐야 그 액수가 너무 적은 거죠. 아마도 조중동은 이 법안을 보고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법안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듭니까? 누구의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걸까요? 1년 365일 매일 혹세무민하는 기레기들의 보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만이 이들의 뻘짓을 멈추게 할 텐데요. 언론사를 문 닫게 할 정도의 강력한 배상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로 얻게 될 이득보다 훨씬 무거운 배상액을 물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강욱 의원의 법안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최강욱 의원 법안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 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스스로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며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는 원래의 보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정보도 기사의 규모와 질을 맞추도록 했으며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최소한 기사가 걸려있던 기간 동안 해당 언론사가 얻은 평균 매출액의 총합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사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유무형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을 언론위원회로 바꾸어 위상을 강화하고 기존의 조정, 중재, 권고 수준의 행정 권한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해 실질적이고 빠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